자, 1층 평면도를 보면요. 우리가 봐왔던 평면도랑 좀 다르죠. 자, 보통 단면도를 그릴 때에는 특히 건축사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면 부호가 표시가 되고 건축물의 일부분만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쪽에도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도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면도 그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걸려있는 이 인면, 그리고 주방에서 홀로 이어지는 이런 서빙 테이블이라든지 계단에 대한 인면, 그리고 창문에 대한 단면,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단면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1층에서 보시면 외피에 이렇게 커튼홀로 보이는 창이 보이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있고, 이 기둥이 이제 아마 이 커튼홀을 잡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계단이,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올라가서 왼쪽으로 꺾이죠. 꺾이면서 상부 골조선이 되어서 계단의 형태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뭔가 점선이 보이죠. 점선은 뭐라고 있죠? 상부 골조선입니다. 상부 골조선이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점선으로 상부 오픈이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 계단으로 둘러싸여진 이 공간이 상부에 오픈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2층까지 뚫려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도 기둥이 있고, 기둥 너머에 카페니까 이제 주방이 있고, 카페와 주방 사이에 서빙하는 테이블이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오면은 카페를 지나서 화장실이 조적으로 세워져 있고, 소변기와 대변기, 칸막이 벽이 있고요. 바깥에는 여기에 동시에 콘크리트 벽이 지나가면서 석재 마감이 있는데, 이것을 유리창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단면도에 같이 표현되면 되겠습니다. 좌우측에는 대지경계선이 보일 것이고요. 이 대지경계선 옆 안에는 GL에 대한 값이 적혀져 있어요. 보시면 GL0은 FL-30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땅보다 나의 바닥 FL이 300만큼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FL도 한번 볼까요? 땅은 FL보다 300이 아래 있고, 기준이 되는 1층은 0이고, 카페도 0이고, 그리고 화장실은 60만큼 내려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방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층이 파악이 됐고요. 자, 2층으로 계단 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어떻죠? 난간이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에 슬래브가 끝나는 라인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하부가 이렇게 실선으로 해서 오픈이 된다는 게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복도처럼 보이지만 넓은 영역으로 3300의 카페가 들어서서 가운데 테이블들이 이렇게 놓일 수 있겠죠. 그리고 카페에 대한 레벨도 2층에서 제로에 있다는 거. 스터디룸도 제로. 여기에 점선으로 상부 오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이 부분은 계단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슬래브가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2층의 천장을 보면은 이렇게 상부가 이렇게 오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 보면은, 자, 왜 뭐가 오픈인 건지를 알 수 있겠죠. 천창이 있어요. 이렇게 천창이 있고, 천창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옥상보다 위에 위치해 있죠. 옥상은 SL 플러스 280인데 천창의 높이는 1800이에요. 그러니까 약 1600 정도가 위로 솟구쳐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옆에서 보시면,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단면을 보면 옥상이 이렇게 파라펫이 올라오고 바닥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1800만큼 커튼홀이 이렇게 아트리움처럼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비어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좀 특이한 게 있죠. 옥상에서는 SL이라는 걸 썼어요. 다른 데는 다 FL인데 여기서는 SL입니다. SL 슬라브 레벨이죠. 그러니까 마감 높이가 아니라 슬라브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L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면은
여기에 슬라브가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요. 이 SL보다 280 위에 있죠. 마감면이 SL보다 280 위에 있고 이 안에 뭔가가 마감재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SL보다 같은 기준으로 커튼널이 이렇게 아트리움처럼 있고 SL에서의 높이가 18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옥상이나 지붕에서는 보통 이렇게 SL을 많이 써요. 각 층에서는 FL을 쓰지만 옥상은 플로어가 아니죠. 바닥 레벨이라기보다는 슬라브 레벨이기 때문에 SL을 많이 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도면을 작성하면 되는데 제가 이 정도까지는 자료를 드렸어요. 각 층고를 글로 써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각 층고를 글로 쓰는 것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골조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 이 정도 자료는 제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GL에서 300만큼 올라간 위치에 지상 1층 FL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지상 1층에 FL이 될 것이고요. 층고가 3200이네요. 3200 위로 올라갔더니 지상 2층에 FL, 플로어 레벨, 바닥 마감재 레벨이죠. 그게 있다는 거고 이것은 GL에서 3500만큼 올라간 위치다. 다음으로 옥상이 있죠. 옥상은 SL로 표현한다고 했죠. SL은 GL에서 2층 FL에서 3200만큼 더해서 GL에서 6700만큼이 위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FL 플로어 마감재 레벨이 아니라 골조 레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골조 레벨에서 지붕은 8500만큼 1800이죠. 1800만큼 더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마감이 된다라는 것을 표현해 드렸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GL까지도 전부 다 표현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형태만 잘 그려내면 되겠죠. 자, 가장 먼저 뭘 그려야 된다고 했죠? 골조부터 그려야 되는데 자, 그 골조를 그리기 전에 한번 옆에를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어렵게 그리지 말라고 이렇게 각 실별, 층별, 실별 마감재들을 전부 다 적어드렸어요. 자, 이 두께들 그리고 재료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단면도를 그리면 되겠죠. 자, 화장실은 홀 같은 걸 봅시다. 홀은 30mm 안에서 데코 타일을 마감을 짓는 거고요. 뭐 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 콘크리트로 가겠다 그런 얘기가 이제 써 있는 거고요. 화장실은 바닥은 논슬립 타일로 할 것이고 그 밑에는 구베 모르타르로 구베를 줄 것이고요. 그 밑에는 뭐가 있죠? 방수를 해야 되겠죠. 천정재는 SMC 천정재를 쓸 거고 벽체는 자기질 타일로 마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 CH라고 써 있죠. CH는 실링 하이트예요. 한글로는 천정고를 얘기하는 거죠. 천정고 2400 여기에 천정 마감재를 그려라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CH가 마이너스 없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면 처리를 한다 그런 뜻이 되겠고 2층을 보시면 카페 그리고 스터디룸에 대해서 모두 재료 마감들이 적혀 있어요. 스터디룸은 천정재가 있다는 얘기겠죠. 2700이 써 있으면. 그리고 외벽 재를 보면은 외벽은 단열이 외단열이에요. 120mm 단열재 위에 30mm의 석재 마감을 하겠다는 얘기고 즉 150의 두께가 되겠죠. 그리고 외벽에서 가장 상단에 파라펫 위에는 두겹이라는 걸 올려요. 그 두겹석을 60mm 두겹석을 쓰겠다는 거고 옥상도 있겠죠. 옥상 바닥은 180mm 단열재를 골조 위에 올리고요. 그 위에 100mm의 모르타르로 구베를 줄 것이고요. 그 상단에는 우레탄으로 방수를 할 겁니다. 자, 각 창호들은 24mm 로우이 복층 유리를 쓸 거예요. 로우이 복층 유리는 보통 단열 유리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건축물에는 기초가 있는데 기초를 우리는 줄기초를 일단 쓸 거예요. 그리고 기초는 중요한 것은 동결심도가 중요해요. 동결심도 이하에 기초가 위치해야만이 기초 밑에서 물이 얼어서 건물이 부상하는 하자를 피할 수 있겠죠. 그 심도를 700으로 했고 700보다 아래에 기초가 위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초의 두께는 최소 300으로 잡혀 있고요. 기초 폭도 800 이상 하라라고 잡혀 있어요.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단면도를 그리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구조체를 그려봅시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각각의 평면도들이 같은 선상에 위치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라인을 하나 그려볼까요? 3번 열에 이렇게 수직의 라인을 그려봅시다. 그렇게 했더니 정확하게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도면을 그리면 되겠네요. 자, 단면 라인이 여기가 지나간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1층에서는 이 부분에 골조가 지나갈 텐데 이렇게 계속 골조가 지나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창문을 만들기 위한 구멍을 내고 거기에 빵빵이 창을 두었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일단 골조를 가지고 와요. 자, 첫 번째 X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의 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골조가 무엇인지 표현을 해주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골조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두 개는 석재 마감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X라인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는 X라인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1층이죠. 1층에 한해서 이렇게 선을 X라인을 그렸고 나머지는 트림을 이용해서 일단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내려오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번에 그려졌죠. 창원이 있다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문이 열릴 텐데 문이 어떻게 됩니까? 자, 골조가 슬라브가 밑에 위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조적이 쌓일 거잖아요. 조적을 윗부분 아랫부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겠죠. 문이 이렇게 열린다고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조적이 위에 쌓이는 거예요. 이 조적체가 그냥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 상부에도 이렇게 조적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즉 인면을 보면은 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여기가 조적이면은 이 위에도 조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조적이고 그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골조가 여기도 내려와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X라인이 아니라 이 선이 직선이다라는 걸 가정하고 이렇게 직교를 킨 상태에서 벽체선을 복사해 옵니다. 그리고 1층과 2층까지 익스텐드를 해줘요. 다음 여기 창이 또 지나가죠. 창도 한번 복사해 봅시다. 이렇게 위 아래로 이렇게 익스텐드 해주고요. 찢어나간 선들은 트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단면선이 지나가는 부분을 모두 단면들을 다 그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칸막이도 그릴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칸막이는 그리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1층 부분을 그렸는데 이제 1층에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이제 골조를 어딘가에 기둥들도 내려오고 할 텐데 자, 이 벽체가 땅으로 내려오겠죠. 자, 여기 GL까지 내려올 거예요. 이 GL에서 기초를 이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기초가 어디에 있죠? 자, 줄기초고 줄기초인데 동결심도가 700이라고 되어 있어요. 700이고 두께는 300, 기초 폭은 800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려봅시다. 땅부터 700만큼 밑으로 내려간 부분에 기초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기초의 상단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초의 폭이 800이라고 했죠. 이 기둥은 이 벽은 200으로 돼 있어요. 그럼 몇이 돼야 되겠죠? 옆으로 300만큼, 오른쪽으로 300만큼. 그렇게 하면 두께가 800이 되죠. 옆으로 나온 건 삐져나온 건 지워지고요. 옵셋. 두께는 300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를 만들어줘요. 자,
얘도 콘크리트고 얘도 콘크리트예요. 그러니까 연결되기 때문에 중간은 트림해 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기초가 있다면은 하단부에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그리고 설명드릴게요. 기초 밑에서 바깥쪽으로 100, 두께 60 이걸 미로해주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 기초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밑에다가 이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도화지가 필요해요. 그 도화지가 바로 묵은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즉 버림 콘크리트라고도 하고요. 6cm 정도의 버림 콘크리트를 쳐서 이 위에다가 이 부분에 이렇게 골조가 기초가 지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제 먹줄을 튀기죠. 그래서 그 먹줄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에 이런 식으로 거푸집을 대서 콘크리트를 치는 겁니다. 이 기초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한 요소로서 용처로 사용되는 것이 이 바로 버림 콘크리트가 되고요. 이 버림 콘크리트를 그냥 치면 될까요? 밑에다가 최소 200 이상의 잡석 다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0 이상의 잡석 다짐을 하는데 잡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갈들이 맞아요. 그 자갈들을 밑에다가 기초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땅을 팔 거고요. 땅을 파면은 이렇게 이제 열린 공간이 나오죠. 여기다가 잡석을 붓는 거예요. 20cm 정도. 그리고 나서 그 잡석을 열심히 다집니다. 그러면 건물이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요. 버림 콘크리트 위에다가 줄을 긋는 겁니다. 먹선을 튀겨서 여기에 기초가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를 설치하고 그 기초 위에다가 또다시 먹줄을 튀겨서 벽체를 설치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좀 클래식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벽체에 대한 기초를 그렸어요. 자, 다음으로 오른쪽으로 와봅시다. 1층 보면은 여기에 기둥이 들어가요. 철골로 되어 있는 원형 기둥이죠. 그 원형 기둥의 가장 끝선을 한번 이렇게 콕콕 찍어봐요. X라인으로 해서 그려봅시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른쪽에도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둥이 있다는 거고 이 기둥에는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이 기둥에 대한 기초 여기 열심히 그려놨잖아요. 이것을 복사하면 되는데 레이어 정리 좀만 해봅시다. 레이어를 켜서 하나 만들어요. 자, 파운데이션이 기초라고 하죠. 기초는 저는 7번 레이어로 흰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내가 그렸던 이 부분을 레이어를 바꿔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기초들을 가지고 오면 돼요. 카피를 하고요. 자,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자, 그 전에 이 벽체 두께는 200이죠. 그런데 이 기둥은 200. 기둥 잘못했네. 여기가 기둥이죠. 이 기둥은 300. 이 기둥도 300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300이면은 밑에 기초까지도 300만큼의 두께가 내려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이 중심에다가 하나 선을 그려서 카피를 하는 거죠. 이 기초를 가지고 오는데 이 중심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직교로 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트림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뭔가가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기초를 한번 봅시다. 이 기초를 보면 중간에 어딘가에 기초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지금 내가 자른 이 단면선에는 기초가 실질적으로 잘려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독립기초로 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린 이 기초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기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히든 레이어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단면을 그렸는데 이 부분은 줄기초니까 단면이 이렇게 잘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줄기초가 아니에요.
독립기초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서 여기는 이렇게 이 기둥이 만약에 이렇게 내가 단면을 끓이는 부분에 기초가 있었다면 실선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저 너머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선을 표기해 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기초를 여기도 기초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렇게 직선을 해서 수직으로 미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려주고요. 자, 이렇게 옆에 있는 그려던 거를 직교를 이용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줄기초가 될 거니까 콘크리트로 실제 그려주고요. 자, 나머지들은 이렇게 필렛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가 다 그려졌어요. 좌우는 줄기초, 가운데는 독립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직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그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2층을 가봅니다. 2층에는 왼쪽에 스터디룸 부분에 이렇게 커튼월이 있고요. 커튼월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옆에 또 이렇게 유리창이 있고요. 옆에는 슬라브 끝선이 보입니다. 난간도 보이고요. 자, 이 부분들 다 잘리는 거고 가운데는 문이 뚫려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더 와보면은 이렇게 커튼월이 똑같이 있어요. 자, 이 커튼월은 밑에서 올라가는 커튼월이니까 동일하게 그려주면 되겠고, 자, 이것들을 카피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2층 바닥 레벨까지 전부 다 익스텐드를 해주고요. 자, 위에 삐져나온 것들은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오는 커튼월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유리창이 되는 거고 안에도 유리 파티션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난간이 있고 슬라브 끝선이 보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그렸고 이제 옥상으로 와봐요. 옥상으로 오면은 이렇게 두껍석이, 이 그림 무엇이냐면요, 위에 이렇게 두껍석이 올라와 있고 아래 이렇게 골조가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상단에 이렇게 두껍석이 올라와 있고 하단에 이렇게 콘크리트가 이렇게 위치했다는 뜻이에요. 이 어딘가에 마감재가 이렇게 갈 것이고 이 마감재 안에는 이렇게 단열재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방수가 갈 거고 방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적이 이렇게 막혀 있겠죠. 그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면 이렇게 상부에 파라펫은 상당히 두꺼워지게 됩니다. 두께 한번 재볼까요? 630이나 되네요. 자,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죠. 그리고 위에는 채광창들이 있어요. 아트리움을 만들어주는 채광창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단면이 잘리는 채광창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밑에 연결해 주니까 같은 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끝까지 올라오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프레임들이 이렇게 잘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파라펫이 올라오게 되죠. 자, 파라펫을 가지고 와 봅시다. 자, 이거 갖고 와봐요. 자, 이렇게 되면은 두껍석이 살짝 튀어나와 있죠. 30mm만큼 튀어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골조가 같이 올라올 건데 이 골조가 이렇게 슬라브가 벽체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 골조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골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골조를 만들어 주게요. 자, 이 정도까지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자, 수직이 다 끝났으면 이제 뭐 그리면 되죠? 수평 그리면 돼요. 자, 수평은 한번 상부부터 내려와 볼게요. 자, 제일 위가 어디죠? 여기죠. 자, 지붕 부분. 지붕은 SL로부터 1800만큼 올라와 있다고 되어 있죠. 옥상 SL에서 1800만큼 올라온 부분에 최상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트리움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끝까지 올라오게 될 거고요. 두께가 200으로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창틀들이 있는 거예요. 프레임들이 다 지나가게 되고 여기는 유리니까 여긴 프레임이죠. 여긴 유리고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임 사이사이에 인면에 프레임이 보이겠죠. 나머지는 트림해서 없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mm 로이 복층유리였으니까 유리를 그려주고요. 프레임에 껴있는 부분들은 지워줍니다. 전 상당히 지금 간략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그려도 충분히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수평을 그려줬고요. 자, 여기도 한번 그려봅시다. 옥상 부분. 자, 옥상 부분은 SL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슬라브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옥상의 마감을 한번 봅시다. 옥상 바닥은 SL 위에 180mm의 단열재가 있고 그 위에 100mm의 구베 모르타르가 있고 그 위에 우레탄 방수를 하겠다. 그 뜻이죠. 그럼 180과 100만 일단 외워놔요. 그러면 여기가 이미 SL이라고 돼 있죠. SL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SL이에요. 슬라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몇이었죠? 180의 단열재가 있고요. 그 위에 100만큼의 구베 모르타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피니쉬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슬라브는 두께가 150이었죠. 자, 기준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슬라브 위에 단열재가 있고요. 단열재 위에 구베 모르타르가 있고 구베 모르타르 위에는 두께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우레탄 방수로 별도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단열재도 그려줘야 되겠죠. 자, 이 두께가 180이니까 옵셋을 해서 90 중간에다가 선 하나 그려주고요. 레이어를 만들어 줄게요. 레이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단 쭉 내리다 보면은 단열재가 여기 있네요. 인슐레이션으로 레이어를 잡아주고요. 방금 그렸던 거를 인슐레이션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배팅 선형으로 바뀌는데 너무 두꺼우니까 조정해 봅시다. 0.25 정도로 해볼까요? 너무 얇네요. 0.3 0.4 0.4 정도로 하니까 딱 맞게 들어가죠. 자, 이 골조가 여기 있는데 단열재가 골조를 치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끊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수직과 수평 재료들을 다 그려줬으니까 이제 하나씩 좀 정리를 해가면서 마무리를 줘볼게요. 자, 이렇게 벽체가 지나가고 슬라브가 지나갑니다. 연결돼야 되겠죠? 필렛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그럼 여기 벽체가 올라갈 거고 어디선가 끝나야 되겠죠? 끝까지 올라갈 건 아니니까 전 여기서 옵셋을 이용해서 600만큼 SL에서 올려볼게요. 전 여기까지만 골조를 올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필렛을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선이라고 했죠? 두겁석의 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두겁석의 선은 무시하고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보통 외벽 부분은 벽체 바깥쪽으로 단열재가 지나간다고 돼 있죠. 단열재 우리 120이었어요. 120만큼 단열재가 지나가고 우리가 이 베팅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심선인 60만큼만 이격을 하고 여기다가 MA 하면 이렇게 단열재가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이 두께를 좀 줄여봅시다. 0.28 정도 하니까 딱 맞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 이 라인부터 30mm만큼 석재 마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바깥으로 이만큼 두껍석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30만큼. 그러니까 두껍석은 이렇게 되는 거고 두껍석 두께 몇이라고 했죠? 60이죠. 60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두껍석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런 마감재와 단열재와 골조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되죠? 밖에서 비가 오면은 이렇게 비가 다 침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붕을 씌워준 거죠. 그리고 안쪽은 어떻게 되느냐? 안쪽에는 단열재 120 갈 거고요. 두께 60이니까 이 가운데 이렇게 단열재가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적벽이 있죠. 90의 조적벽이 이 단열재와 안에 방수가 지나갈 텐데 그것을 보호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선은 벽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헷갈리죠. 단열재도 있고 선들이 이 부분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정리가 필요해요. 자, 보통은 현장에서 자,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슬라브가 쳐지고요. 그 슬라브의 벽체와 벽체에 대한 단열재가 같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이렇게 수평 단열재를 넣게 되고요. 그 위에 묵은 콘크리트로 구배를 잡아주죠. 마지막으로 벽돌로 이 단열재와 안에 있는 방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마감을 잘 못했다고 해서 감점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이 원리만 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시공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위에 30mm만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두껍석을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라펫이 완료가 됐고요. 자, 오른쪽으로 와볼게요. 자, 오른쪽은 뭔가가 좀 이상해요. 자, 다시 한번 관찰해 봅시다. 여기에 프레임이 이렇게 내려올 거고 어딘가에서는 이 프레임이 끝나겠죠. 프레임이 끝나는 부분을 이 골조로 보는 거예요. 전 여기까지만 이렇게 프레임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내려가는 부분에 60mm의 프레임이 이렇게 위치하겠죠. 그리고 24mm의 유리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자, 프레임이 끝났고 이 프레임을 받아주는 하부 구조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을 그려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2층 가봅니다. 2층 가면은 자, 이 부분에 스터디룸에 있는 벽체가 있죠. 이 벽체도 상단에는 골조가 있을 거예요. 그 골조 밑에 수벽에 이런 창호들이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브가 가는데 슬라브가 갑자기 해서 없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이 슬라브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밑에 보가 하나씩은 있어야 이 슬래브를 받아서 힘이 이렇게 이동해 가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가 있을 것이고 보 혹은 수벽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호가 여기까지 끝까지 올 게 아니라 여기서 끊기고요. 그리고 보를 600만큼 그려볼게요. 우선 600만큼 이 슬래브를 옵셋을 하면은 이만큼은 수벽 혹은 보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수벽이 내려오거나 하부에 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수벽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수벽은 끝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H자가 되는 거고요. 이 슬래브를 잡기 위해서는 양단에 이 슬래브를 잡아주는 보 혹은 수벽이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벽체에서는 역시 단열재 120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단열재 바깥쪽으로는 90mm의 벽돌이 쌓이게 될 겁니다. 왼쪽과 같아요. 이렇게. 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선 정리를 좀 해줍니다. 자, 벽돌은 이 묵은 콘크리트 위에 있을 것이고요. 이 바닥 단열재는 여기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수직의 단열재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왼쪽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선들을 다 정리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아트리움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조체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구조체를 보시면 이 철골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이 철골과 다른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디선가 이렇게 엘리베이션을 해서 철골조가 지나갈 거다라는 게 이렇게 이 벽체에서 철골이 올라갈 거고 아래에서도 이 철골이 인면선으로 보일 거예요. 자, 이런 선들이 어디선가 분명히 보일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또 철골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 철골을 기둥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보가 있어야 되겠죠. 보도
한 300 정도 해봅시다. 300 정도 되는 보가 이렇게 기둥 사이사이에 있을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기둥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입체로 올라오고 그거를 받아주는 보가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짜주는 거죠. 이렇게 프레임이 되면은 그 위에다가 커튼너를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구조체가 되는 거고요. 그 구조체가 이렇게 기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옥상부를 다 그렸어요. 이제 2층으로 내려와 볼게요. 자, 2층 부분을 보면은 스터디룸이 있고 크게 창 프레임이 있어요. 창 프레임은 이게 마감재 끝선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 한번 그려볼게요. 자, 1층에서는 벽체가 올라오고 위에서는 이게 수벽이 내려왔어요. 바닥 수평 슬랩을 한번 그려봅시다. 보시면 2층에 스터디룸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있고 마감재를 봅시다. 스터디룸은 120mm의 목재 마루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정고는 2700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고 한번 들어와 봅니다. 자, 우선 수평선 하나 그리죠. 여기가 FL이라고 했어요. 자, 이 선을 FL로 피니시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목재 마감이 120이라고 했죠. 이렇게 120이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골조가 있을 거예요. 골조는 150이었죠. 슬래브가. 자,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도 카페도 보시면 마감재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카페가 내려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카페는 여기가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골조 끝선이 여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바닥 부분은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천정고를 봅시다. 천정고가 스터디룸이 2700이라고 했어요. 옵셋 2700. 바닥에서 2700 올렸더니 마감재가 여기 있네요. 천정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수벽이 좀 튀어나와 있으면 좀 보기 싫죠. 전 이게 싫어서 여기를 끝까지 올릴 거예요. 마감재와 골조를 동일하게 맞춰준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골조를 치고 천정재가 나가지는 않을 거니까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프레임이 있어야 되겠죠. 창 프레임을 창 레이어를 바꿔주고 창 프레임을 그려줍니다. 여기 넘어가서 있지는 않을 거니까 옵셋 60. 창 프레임은 전 60으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창 프레임을 그려줬고요. 여기 끊어졌으니까 여기까지 마감재를 연장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돌마감이 오다가 창 프레임과 만나서 자연스럽게 한 면으로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저는 좀 디자인을 좀 할게요. 바닥에서 한 300 정도는 올라온 상태에서 창 프레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그린 사람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벽이 이렇게 올라올 것이고요. 벽체가 이렇게 연결되고 창 프레임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자, 여기 300이라고 했죠. 옵셋 60만큼 해서 창 프레임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바닥 마감재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 밑에 돌 마감도 이렇게 딱 끝까지 맞춰서 올라올 거고요. 창 프레임 중간에 있는 유리는 잘라서 없애주고 그리고 단열재는 동일하게 연장이 돼야 되겠죠. 아래에서도. 자, 이렇게 해서 창을 만들어 줬어요. 자, 기본적인 건 세팅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오른쪽으로 와봅시다. 자, 이렇게 조적이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트림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문이라고 했죠. 문인데 윈도우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그려줄게요. 레이어를 도어로 골라주고요. 자, 골라주고 벽 두께가 200에 창 프레임은 문 프레임은 60 이렇게 잡아주고 문이 바깥쪽으로 열렸죠. 이렇게 해서 무단차로 그려주고 문 두께는 50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반대편에 여기에 문 프레임이 보이겠죠. 문 프레임은 엘리베이션 레이어를 이용해서 인면선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단선으로 일단 다 작동가 됐고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2층을 봅니다. 자, 카페가 있죠. 난간이 있고 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떨어지는 거죠. 자, 보시면 난간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 마감이 여기서 끝나는 거죠. 자, 이걸 그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마감재가 여기는 골조가 될 것이고요. 골조가 있고 이 골조가 이 기둥 철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철골의 두께가 300이었죠. 300만큼은 골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걸 이렇게 필렛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골조가 위에서도 좀 잡아주면서 이 마감재를 받아줘야겠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골조가 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필렛을 해주면은 골조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난간이 서는 거죠. 자, 일단 난간은 나중에 그리기로 하고 놔두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 너머에 있는 기둥들의 철골 기둥들의 입면은 이렇게 2층까지 연장을 시켜줬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끝냈고 여기서 마감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 2층 부분은 스터디룸이고 스터디룸에 대한 실내 마감표를 보면 스터디룸 바닥 120 목재마루 위에는 9.5mm 석고보드가 있다는 거고요. 벽체는 콘크리트 마감이에요. 그리고 천정근은 2700입니다. 이걸 표현해 볼게요. 자, 석고보드가 있으면은 일단 석고보드부터 그려볼게요. 석고보드 옵셋 9.5 9.5mm짜리 석고보드가 있고요. 석고보드 이렇게 한 판으로 해가지고 한 개 실 다 여러분들 이런 데다 본드 붙여가지고 석고보드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처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기 부서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고보드를 잡아주는 달대가 필요해요. 보통은 엠바라고도 많이 표현하고요. 그럼 엠바들이 이 위치에 있고 이 천장에다가 골조를 뚫어서 달대를 매달을 거예요. 이 엠바와 달대를 잡아주는 것이 이런 수직의 부품입니다. 이 부품. 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달대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죠. 30mm 정도, 30 정도로 해서 엠바를 표현을 해주고요. 이게 너무 두꺼우면 안 될 것 같으니 선을 조금 더 연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천장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251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링으로 레이어를 바꿔주고요. 이제 이것을 현재 레이어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달대를 천장에다 이렇게 콘크리트가 구멍을 뚫어서 매달을 거고요. 이 스크류와 이 엠바를 연결시켜주는 철물이 있어야 되겠죠. 간단하게 그려져요. 너무 자세히 알 필요 없고요. 30mm에 한 100 정도 하면 되겠어요. 자, 이런 달대가 이렇게 이 엠바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바가 간단하게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생긴 철물을 이용해서 스크류를 여기다 매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그려놨고 카피를 하는 거죠. 카피 900 정도로 할까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천정재까지 모두 그려졌어요. 그럴싸하죠? 그리고 문 한번 볼게요. 문 높이 봅시다. 2600입니다. 보통 문은 24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200 정도 낮춰서 2400에 맞춰줍니다. 그럼 여기는 콘크리트 면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닥에 목재 마루도 표현해 볼게요. 목재 마루 보통 24mm의 목재가 갈 거고요. 그 목재가 있으면은 밑에 똑같이 목재 마루가 이런 식으로 판자로 이렇게 설치가 될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밑에서 부품들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골조들이. 그걸 밑에서 또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렉탱글로 30에 30 정도 하고 철제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X 표현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닥으로 연결시켜주는 기둥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복사해주면 되겠죠. 600 간격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레이를 배웠다면 어레이를 사용해도 되고요. 저는 어레이보다는 이렇게 카피를 더 즐겨 사용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닥 마감재를 완료를 해줬어요. 자, 이제 마감재가 모두 완료된 것 같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1층 보니까 단열재가 끝까지 내려와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뭐였죠? 화장실이었죠. 화장실 마감재 봅니다. 화장실 뭔가 복잡하지만 7mm, 90mm 하면 대충 100mm 되는 것 같아요. 100mm의 바닥 마감이 있고요. 천정재가 있고 높이는 2400의 천정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기 앞서 화장실은 FL에서 60만큼 다운됐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선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가 제로죠. 옵셋에서 60만큼 내려봐요. 그럼 여기가 마감재 레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7mm의 자기질 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다 합쳐서 100mm의 화장실 마감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한 93 정도가 되는 이제 9배 몰탈이 있을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이렇게 골조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화장실 바닥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여기 벽체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옆으로 와봅니다. 옆에 카페 봅시다. 카페를 봤더니 FL 제로네요. 그리고 카페는 1층의 카페는 데코타일 30mm죠. 자, 여기 FL에 이렇게 데코타일이 배치가 되고 데코타일은 두께가 30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골조가 있는 겁니다. 골조의 두께는 150이고요. 여기 화장실도 바닥은 150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벽체가 있고 문도 같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그려봅시다. 자, 문은 화장실은 보통 2100이면 돼요.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조적 벽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문이 있을 거예요. 200에 60만큼 문이 있을 거고요. 우리는 무단차로 하기 때문에 바닥 부분에는 마감재를 그 프레임을 따로 그려주지 않을 거예요. 두께 50만큼의 문이 있고요. 여기에 문틀의 인면선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엘리베이션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오는 데코 타일이 이 문을 넘어서 화장실의 일부까지 이 데코 타일이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재료 분리대를 별도로 설치를 해줍니다. 이 두께만큼 재료 분리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길 지나가면서 이런 데 꼭 보셔야 돼요. 바닥 마감이 마감재가 바뀌는 부분은 항상 재료 분리대가 있습니다. 혹은 여기는 문틀이 있을 수 있는데 문틀이 있으면은 보기 싫죠.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재료 분리대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골조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꺾이죠. 그리고 골조는 최소 200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골조 하단부는 이렇게 직각으로 잘 못 꺾어요. 그래서 펀치를 둡니다. 45도만큼 돌아가 있는 이렇게 펀치를 잡아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여기에 점선이 표현되어 있는데 골조를 뚫어서 보이진 않을 거니까 이렇게 가려지는 거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그려볼까요? 자, 옆으로 오면은 이 부분 점선이죠. 여기가 바로 복도처럼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내려오는 벽이고 여기를 맞춰줘 봅시다. 보가 최소한 600은 돼야 될 테니까 이 상단부터 하단까지
600만큼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게 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이제 화장실을 그리는데 화장실은 천정제가 2400만큼 있다고 했죠. 자, 2400이 어디부터죠? 여기부터인가요? 안 그래요. 실링 하이트는 항상 그 바닥에 그 실의 바닥부터입니다. 바닥에서 2400 여기죠. 클릭해서 2400만큼 해주고요. 이것은 이제 피니시가 되는 거고 동일하게 위에 있는 거 하나 복사해가지고 했던 거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봐요. 그리고 달 때만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화장실에 창문이 있었어요. 자, 여기 작은 창이 있었어요. 환기창이죠. 자, 대변기가 있는데 이 창문 높이가 대변기 내 다리 데까지 내려오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1500 이상의 창을 놓게 되죠. 바닥에서 1500만큼 띄워주고요. 이 부분까지 이제 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창은 높이를 보니까 끼케야 900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도 다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환기가 좀 잘 되겠죠. 트림 해줍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여기는 골조고 여기는 이제 마감재가 이렇게 와서 붙겠죠. 그리고 여기 창 프레임이 있을 거예요. 창 프레임을 그려줍시다. 350의 두께니까 윈도우즈를 해서 350 두께 창 프레임은 항상 저는 60으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로 창을 그려주고요. 유리 그려줘야겠죠. 유리 24mm. 그리고 여기는 창 틀의 인면이 보이겠죠. 엘리베이션으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화장실이 그려졌죠. 그리고 문고 그렸고요. 여기가 이제 홀이 되는 겁니다. 홀이고 여기 창이 보일 거예요. 자, 이쪽 오른쪽 와 보니까 자, 여기 내려오다 말았죠. 이 기둥 인면이 어딘가에 이렇게 계속 내려오게 될 거고요. 자, 이 커튼월이 내려와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야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우선 땅을 한번 그려봅시다. 땅이 이렇게 될 거고 이 가운데는 이렇게 땅이 잘리고요. 이 땅까지는 이제 창 프레임이 내려와야 되겠죠. 혹은 창이 커튼월이 여기까지만 내려오고 하단은 돌마감으로 마무리를 절 수도 있어요. 저는 창 프레임이 여기까지만 내려오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서 창 프레임이 200이니까 200에 60 해서 창 프레임을 여기서 마무리를 져주고요. 밑에는 옆에 보이시는 이런 돌마감을 해줄 거예요. 돌마감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자, 이 돌마감이 어디까지 가죠? 이 땅만큼만 가면 되는 거죠. 이 이상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돌마감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기초 부분에 벽체가 날개벽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두께는 100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베코는 150이면 됩니다. 150 해볼까요? 150 정도 두께로 해서 이렇게 슬래브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벽체, 골조 같은 것들 마감재들 다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외벽 마감이 단열이 120이었죠. 60만큼 오셋하고 이 녀석을 복사해 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골조 위에 얘네들이 다 얹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이렇게 커튼월이 이 기둥들에게 매달려 가지고 서게 되는 거죠. 자, 이쪽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땅까지 이렇게 석재가 내려오게 될 것이고 이 하단에는 이렇게 이 석재와 단열재를 잡아주는 단열재 하중을 잡아주는 그런 이렇게 날개벽이 150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고요. 골조는 연결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단열재는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볼게요. 우리는 지금 그리고 있는 도면이 단열 시스템이 외단열이에요. 골조가 이렇게 서 있다면은 단열재가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골조를 전부 다 둘러싸고 있는 거죠. 단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중복되더라도 이중으로 단열을 둘러싸기도 하죠. 끊기고 있는 데가 어딘지 봅시다. 쭉 내려왔어요. 자, 여기 없죠. 여기 단열재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마감을 한번 봅시다.
최하층 단열재가 100mm로 잡혀 있죠. 이거를 밑에다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좀 특이한 데겠죠. 이런 데는 연결돼야 되겠죠. 골조들은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단열재를 그려야 되는데 옵셋을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조인해서 선을 연결해 줍니다. 조인. 그러면은 폴리라인 하나가 되죠. 이 상황에서 단열재가 100mm였으니까 중심으로 해서 50만 옵셋. 한 번 더 튀기면 이제 100만큼 두께가 될 것이고, 이 배팅을 갖다 붙여넣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넘어갈 텐데 이 숫자들을 선 정류 추측을 이용해서 조정해 주는 거죠. 0.25 좀 넘어가네요. 0.24 딱 맞네요. 자,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 밑에 뭐가 있겠습니까? 버림 콘크리트가 있어요. 자, 이거가 동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제 버림 콘크리트로 들어가고, 버림은 60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 잡석 다짐이 동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땅이 안 꺼져야 되니까요. 200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그리면은 이제 기초 부분과 바닥 부분은 지하층을 다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점선이 필요 없는 부분은 트림해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완료가 됐고,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단열이 끊기는 데가 있나요? 뺑뺑뺑 돌아갔죠. 여기 끊겼는데요. 끊긴 게 아니죠. 여기는 다 로이 복층 유리로서 단열 유리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오른쪽 보면은 프레임이 없이 한 번에 거의 8m가 가죠. 이런 유리 없습니다. 프레임 나눠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쁘게 나누기 위해서 전체를 이렇게 라인을 그린 다음에 갖고 와서 디바이드를 해줄게요. 다섯 개로 나눠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프레임이 있어야 되네요. 자, 전 이 기준선을 가지고 이 프레임을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필요 없는 선들은 이제 다시 지워주고요. 유리들은 이렇게 끊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창 프레임까지 이쁘게 다 그려줬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잡석 다짐에 대한 표현을 조금 해볼게요. 잡석 다짐은 잡석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레이어를 해치 레이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잡석 다짐은 살짝 이렇게 기울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돼요. 좀 복잡하죠? 그리는 게 좀 어려울 뿐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그렸으면은 표현을 이렇게 계속 복사해서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카피를 해볼게요. 자, 어레이를 잘 쓰시는 분들은 저보다는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레이를 잘 쓰지 않아요. 자, 밑에 기초 부분도 이렇게 잡석 다짐을 표현해 줘야겠죠. 이것만 있나요? 옆에도 있죠. 자, 여기까지 그렸다면 뭔가 빼먹은 게 있죠. 잘 확인해야 돼요. 여기 계단이 빠져 있죠. 자, 계단 그려봅시다. 인면이 이렇게 가고 있죠. 2층 거 보면 빠를 거예요. 계단을 그리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엘리베이션을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폭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단단단단해서 올라갈 거예요. 자, 몇 개를 올라가는지 봅시다.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는 9계단이에요. 그리고 여긴 11계단입니다. 총 20계단을 올라가네요. 자, 20계단을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계산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층고가 3200이죠. 나누기 20계단 하면은 한 단에 16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계단 160으로 20계단을 올라간다. 그리고 계단의 단마다 폭은 300이죠. 자,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서 끝날 거니까 160만큼 내려가고 300만큼 폭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면은 계단이 인면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리고 계단은 슬라브가 여기서부터 옵셋 150이 되어야 이제 슬래브가 생긴다는 거고요.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여기서도 끝부분에서 이렇게 160만큼 옵셋을 계속 해주면은 계단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단을 완성을 했어요. 이제 난간 그려줘야겠죠. 난간은 옵셋 50만큼 해주고 양쪽에서 50만큼 옵셋, 그리고 난간 손잡이 32mm였죠. 32mm 이렇게 잡아주고, 이것은 난간으로 바꿔줘야겠죠. 핸드레일. 그리고 난간이 높이가 90이었죠. 높이 90에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90 높이의 난간이 있어야 돼요. 16mm만큼 해서 이렇게 난간이 순수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죠. 여기에 이렇게 난간이 올라올 텐데, 중심에서 이렇게 순수침이 16식 파이 값이 32인 순수침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연결시켜주는 난간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난간 나머지 디테일도 그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중간에도 뭔가 게 있겠죠. 500, 750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삐져나온 것들은 트림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자기가 디자인하기 따라 달라요.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250, 500, 750 난간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난간까지 그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명과 재료명들을 잘 표기를 해야 되겠죠. 전 여기다가 열심히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잘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를 더 표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높이 부분은 다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왼쪽에는 높이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 저는 왠지 이 계단이 있다면 계단 높이를 꼭 표현해 주고 싶어요. 자, 계단의 높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디멘션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멘션을 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에 계단 높이를 표현해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가선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의 높이와 그리고 이만큼의 높이 두 개 나눠서 해줘야 되겠죠. 자, 1440은 160.00 곱하기 9개였죠. 자, 그리고 1760은 160.00 곱하기 라이즈가 10개였어요. 11개죠. 11개였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나머지들도 표현해야 되겠죠. 여기 나머지는 계단이 없으니까 이제 바깥쪽 치수만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층고가 표현이 되고요. 나머지도 층고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단면도에서 항상 이것도 같이 표현해 줍니다.
마감 바닥면부터 천장 마감면까지 실링 하이트, 천정고를 같이 표현해줘요. 자, 이것을 클릭하고 문자 재지정을 눌러서 해도 되고요. 그냥 이 치수에 더블 클릭을 하는 겁니다. 치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 앞에 커서가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마우스 움직임, 키보드 움직이면 커서가 왔다 갔다 하죠. 앞에다가 CH 콜론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 CH 콜론까지는 그대로 내가 써놨던 문자가 입력이 되고 이 치수가 움직이면 치수는 자동으로 변동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정고를 각 층 혹은 실별로 입력을 해줄게요. 여기까지 익스텐드 해주면은 여기 2700 도면들을 그렸다는 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땅을 보니까 옆에도 GL이 표현이 같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단면도를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단면도는 항상 내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리고 저처럼 급하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골조 해치도 빼먹는 경우가 있죠. 자, 골조 해치도 넣어줄게요. 골조 해치를 해치 1을 이용해서 레이 아이소 입력하면 됩니다. 레이 아이소 해서 이 골조 레이어만 살려놓고요. 그 상태에서 해치 레이어도 켜서 해치를 넣어주는 게 가장 깔끔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한 번에 들어가죠. 레이 온 해주고요. 그리고 일부 기둥이 여기에 또 인면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봐가면서 내가 도면에서 뭔가를 빠뜨린 게 있는지 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말고사 때 그냥 그렸다고 내고 가지 말고 분명히 뭔가를 빼먹었을 거예요. 그 빼먹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 꼭 보시고 단면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